문제는 뭔가 하면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네. 항상 우리 주변 대국들은 왕족을 이제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대체 인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뭐 이시조선 때는 중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김한솔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서 그 어떤 유고 사태에서 혼란이 생길 때 북한에서 어쨌든 권력 다툼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사실상 생존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단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죠. 신경계 화학 물질에 비슷된 김정남. 독극물에 노출된 지 불과 30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그런데 반북단체의 도움으로 또 급히 피신을 한 게 김정남의 가족들로 알려져 있고요.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이 김정남 피살은 북한 내부 그 권력 다툼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바로 북한 내외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설인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백두혈통 김한솔입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계속 거론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솔이 북한 쿠데타의 장본인으로 거론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가 정치 행동을 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만약에 체제가 변화되는 국면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혈통입니다. 김한솔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장손이자 적통이잖아요. 네. 북한 내부에서는 특히 여전히 엘리트 관료층에서는 장자 중심의 혈통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주의 후계 구도와 맞물리면서 비교 대상으로 여전히 거론이 돼요. 두 번째는 체제가 붕괴될 경우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서방과 망령 세력이 비장의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평양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쿠데타를 직접 실행한다기보다는 쿠데타 이후의 질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네. 평양이 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정남이 사망한 직후에 김한솔이 유럽으로 은신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정보기관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CIA가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른바 서방의 보호를 받는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위협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김한솔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변수다. 김한솔의 존재 자체가 평양의 권력 핵심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그 김한솔이 이제 뭐 쿠데타나 혹시 뭐 그 이후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이 단체가 있다라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조선을 위하여. 아니 일단 촬영 장소가 좀 많이 낯이 익어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서울 종로 탑골공원이고요. 저 영상이 공개된 것이 2019년 3월 1일입니다. 네. 탑골공원 3월 1일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1919년 3.1운동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여기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저런 영상을 찍었다는 건 아무래도 뭐 그 상징성 같은 걸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조선이라는 이 단체는 원래 이름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19년에 저 영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이제 북한의 임시정부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좀 반체제 지하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김한솔을 비롯해서 김정남 암살 이후에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네. 거기에 있는 뭐 이
직원들이나 뭐 그분들을 이제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북한 관련 정보들을 빼오려고 했던 이런 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쿠데타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만한 영상을 지금 박세영 교수님이 하나 준비하셨죠? 네. 영상 보시면 자유조선이 2019년에 공개한 영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체제 비판 영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잖아요. 네네. 이거는 혈통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정치적 선언이고요. 체제 전복의 상징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주체가 누구냐? 자유조선은 스스로 임시정부 성격의 조직이라고 규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김한솔과 가족을 보호하고 이동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 단체는 단순히 반체제를 넘어서서 백두혈통의 다른 관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쿠데타 영상이냐라는 질문인데 네.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쿠데타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북한 엘리트 내에서도 충분히 쿠데타를 상상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님, 저게 만약에 이제 주장대로 북한 내부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그러면은 쿠데타가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필두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쿠데타의 주체가 자유조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건 어차피 군인이 해야 되고 총인과 이제 무기가 들어가야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의 보호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네. 항상 우리 주변 대국들은 왕족을 이제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대체 인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뭐 이시조선 때는 중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김한솔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서 그 어떤 유고 사태에서 혼란이 생길 때 그러면 미국이 이란 대국이 김한솔을 대체물로 내세울지 않을지 대단히 이제 큰 변수로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김한솔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일체에 여느 사람들은 접근도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철저히 숨겨놓고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쿠데타 시나리오에서 이 사람이 거론됐거든요. 수문여로 김평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저 김평일은 김일성의 이제 둘째 아들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낙점되기 전까지는 네네. 북한 내부에서 간부들이 다 김일성의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김평일이가 북한에서 평양시 시내 중심에 폭동 진압 탱크 부대가 있었는데 네. 탱크 부대 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항상 간부들을 모아내면 앞으로 조국 통일은 군대에는 김평일이가 쥐고 있고 네. 당은 김정일이가 쥐고 있어라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혹시 김평일로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맏아들인 장자인 김정일로 낙점되는 바람에 네. 김평일 쪽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몽땅 다 좌천됐죠. 그래서 좌천됐더라도 아직 뭐 지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현재 북한에서 김평일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나가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이요? 숨겨진 아들이 있어요? 글쎄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많이 돌았는데 과연 그게 김주애의 오빠냐 네. 아니면 동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누구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보다 김정은이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결말이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체제 붕괴 가능성인데 일단 북한 내부에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라든지 또 노동당의 지시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네, 그래서요, 지금 그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북한에 좀 반발되는 이런 글들을
이제 벽면에 새기거나 뭐 아니면은 뭐 무덤에 뭐 기념비 같은 데다가 페인트를 뿌리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요? 네, 그래서 벽면에 보시면 뭐 체제를 비판한 욕설 같은 거 이제 쓰고요. 심지어 지워지지 않게 기름으로 덧칠 같은 걸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뭐 보셨듯이 회색 비석에다가 검은색 액체 뿌리고 빠르게 도망가는 모습도 담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은 이게 민심이라는 게 저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김정은이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북한이 맞다면 저 영상들이 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의 생가, 말하자면 북한에서 혁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가, 만경대 고향집에 문짝이 아침에 나가니까 그래요? 없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바로 그 옆에서 경찰이 총을 차고 24시간 지켰는데 새벽에야 문짝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 후에 전국 실외령을 때려가지고 잡긴 잡았지만 네. 잡아놓고 왜 김일성의 생가에 문짝을 뗐느냐 하니까 답변이 대단히 과간해요. 뭐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문짝을 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면 혹시 한국에서 사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짝을 팔려고 뗐다. 그래서 이게 북한 평양에서 대단히 큰 센세이션이었고 이것 때문에 북한의 사회안전성에서 현지의 분주소 소장, 우리말하면 파출소 소장이죠.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목이 날아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도 있어서 네. 이거에 대한 민심 위반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뢰를 제거하고 1000여 명의 공병부대가 돌아왔는데 8월 달부터 공병부대가 가서 지뢰를 제거했는데 저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상위 군인들도 나왔고 지뢰 과정에 죽은 군인이 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 수여식에서 그 부모들이 완전히 오열하고 울고 아들이 돌아달라고 소리치는 그 영상이 북한 TV에 의해서 공개됐는데 아마 저렇게 젊은 나이에 총알바지로 외국에 가서 죽거나 저렇게 상위군인이 돼가지고 오는 저런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이 지지할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큰 체제 위협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